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을 되돌아볼수록 그 한순간의 선택이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의 결정이 잘못이 아니라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늦게 후회하는 이유는 그때는 욕심이 앞서고 지금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를 믿을지, 언제 떠날지, 무엇을 포기할지. 하지만 그 결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후회로 이끕니다. 왜일까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내 안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더라도 단 10분만큼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분은 당신의 지난 선택을 후회가 아닌 통찰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말했습니다. 인생을 그르치는 건 몰라서가 아니다. 알면서도 기준 없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선택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벼슬을 택했다가 뜻을 잃고,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겪고, 명예를 좇았다가 외로움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옳음보다 편함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는 늘 같다는 것을. 그때 기준이 없었다는 것. 정약용은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생의 교사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잘못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혜의 뿌리다. 후회는 아픈 감정이지만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 후회할 때마다 그 이유를 깊이 기록하라. 그는 실제로 자신의 일기와 편지 곳곳에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는 후회를 피하지 않고 공부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늦지 않은 인생은 없다. 다만 늦게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된다. 그에게 늦게 깨닫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새로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향이 오래 간다. 늦게 깨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옳은 것을 알면서도 욕심의 귀를 막았다. 그때 나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지식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그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삶을 채워주지만 기준은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그는 말했습니다. 지식은 물이고 기준은 그릇이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담아도 흘러내린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글을 다시 읽고 또 고쳤습니다. 책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의 기준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약용에게 있어 인생의 판단은 언제나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됐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그는 그 한 문장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벼슬을 버릴 때도, 친구를 떠날 때도, 명예를 잃어도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후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장한다. 그 말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잊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후회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욕심으로 인한 후회. 둘째, 두려움으로 인한 후회. 셋째, 무관심으로 인한 후회.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은 눈을 가리고, 두려움은 귀를 막고, 무관심은 마음을 닫는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은 자신을 잃는다. 그는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흔들렸구나. 그는 그 순간마다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결국 그가 후회 대신 지혜로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빠르게 배우고 늙어서는 천천히 깨닫는다. 그러나 천천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움이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돌이켜보며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늦은 게 아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후회하고 있든 그건 여전히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깨달음은 다시 흔들리고 기준이 선 깨달음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후회가 남는 삶이 아니라 기준이 남는 삶을 살아라.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후회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생긴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기준이란 나침반과 같다. 아무리 멀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제자리다. 그가 세운 인생의 기준은 단 3가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3가지 판단의 자리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이익보다 옳음을 두는 자리. 두 번째, 감정보다 이성을 두는 자리. 세 번째, 세상보다 양심을 두는 자리. 정약용은 이 3자리를 잃지 않으려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나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그는 첫 번째 기준으로 이익보다 옳음을 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옳음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벼슬길에서 큰 기회를 잡을 뻔했습니다. 한 고관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 이름을 올리면 출세의 길이 열릴 것이오. 그날 밤 정약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면 평생의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이익을 택하면 마음은 편해질 것이다. 그러나 옳음을 택하면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다. 그는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택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느렸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때 출세의 길을 버렸으나 그 덕에 평생 내 양심과는 싸우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은 눈앞을 밝히고 옳음은 마음을 밝힌다. 눈은 흐려지지만 마음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은 감정보다 이성을 두라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판단을 훔치고 감정은 진실을 가린다. 한 제자가 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그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를 혼내주고 싶은가? 아니면 자신을 지키고 싶은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늘 후회가 남는다. 이성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용서가 생긴다. 그는 사람의 감정이 나침반을 흐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가 치밀 때마다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때도 감정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내린 결정은 늘 내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 위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곧 사람의 품격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성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다. 깊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슬픔에 휩쓸리지 않는다. 세 번째 기준은 세상보다 양심을 두라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잊힌 사람처럼 살았지만 양심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바람과 같고 양심은 땅과 같다. 바람은 흔들리지만 땅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에게 양심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비난 앞에서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옳다 해도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어라.
세상이 틀렸다 해도 마음이 옳다 하면 걸어라.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양심은 하늘의 소리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현자다. 그는 자신을 믿지 말고 마음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라 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기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탈 방지 구간. 혹시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익보다 옳은가? 감정보다 이성적인가? 세상보다 양심적인가? 이 세 질문이 앞으로의 후회를 막아줄 것입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인생 판단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에게 그 돌아올 곳은 바로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에 그는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유배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시험이 아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답을 만들어간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가? 그 한 문장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제자들을 세웠으며 지금도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늦게 성공해도 오래 간다. 기준을 잃은 사람은 빨리 성공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의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빠른 판단이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하라. 그 바른 판단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새겼을까? 그는 단지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 기준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 그가 직접 보여준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후회 없는 판단의 힘을 만나게 된다. 정약용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그는 나라의 개혁을 꿈꾸며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벽이었다. 청렴하고 정직했던 그는 늘 불편한 존재였다. 권력자들에게는 거슬리는 사람이었고 동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친구였다. 그럼에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른 자리에 서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곧게 두지 않았다. 조정의 권세가들이 그를 시기했고 결국 그는 억울한 모함으로 유배를 당했다. 벼슬도 명예도 친구도 모두 잃은 채 남쪽 끝 강진으로 향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잃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나는 옳음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리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평생 세운 기준이 진짜인지 시험받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기준은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보면서 단단해진다. 유배지에서의 첫 해는 혹독했다. 겨울의 바람은 살을 베었고 밤에는 책상 대신 돌바닥에 앉아 글을 썼다. 가끔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세상과 맞추었다면 지금쯤 따뜻한 자리에서 글을 쓰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그는 그 생각을 스스로 잘랐습니다. 따뜻한 자리는 몸을 편하게 하지만 차가운 자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그는 그 자리를 버티며 자신에게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자신에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흔들렸는가? 그는 자신이 하루 동안 마음이 움직인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시간, 세상을 원망한 시간, 자신을 불쌍히 여긴 시간, 그리고 매일 밤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무너진다. 유배 5년째 되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계속 공부하십니까? 정약용은 잠시 웃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나는 변할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대답은 제자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 탓을 멈추고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정약용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봄마다 다시 피는 이유는 세상이 따뜻해서가 아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에게 기준이란 바로 그 뿌리였다. 바람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가 있는 나무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그 뿌리를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을 던졌습니다. 유배 중 어머니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장례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너졌습니다. 책상 위에 머리를 묻고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란 단지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마음의 기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기에 그는 그 슬픔마저 지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슬픔에 잠기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슬픔으로 깨어난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상실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을 배우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판단이란 결국 상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길을 걷는다. 남이 만든 길과 내가 만든 길이다. 남의 길은 편하지만 후회가 남고 내 길은 고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알면 충분하다. 그는 결국 유배의 끝자락에서 깨달았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은 인생이다. 그가 그 길을 걸으며 남긴 한 문장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립니다. 바른 길은 멀리 돌아가지만 그 끝은 반드시 평안하다. 정약용은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를 가두어도 기준이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기준만큼 자유롭다. 기준을 잃으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기준을 세우면 세상을 거느린다.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준이 사람을 살리고 후회를 막는다. 그 말은 그의 삶 전체의 요약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이다.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었다. 벼슬은 빼앗겼고 이름은 오랫동안 잊혔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미소 지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자기 기준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얻으려다 자신을 잃는다. 나는 세상을 잃었지만 나를 지켰다. 그의 마지막 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든 욕하든 나는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않게 하였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인생의 최종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하루를 바로 살면 인생은 저절로 바르게 흘러간다. 그에게 후회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는 늘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가? 그 질문 하나로 그는 평생을 버텼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배우고 늙은 날에는 나를 배운다. 그는 자신을 배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인생의 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란하나 사람은 조용히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상이 옳다고 외쳐도 그대의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어라. 세상이 틀렸다 해도 그대의 양심이 옳다 하면 걸어라. 그 한 문장이 정약용 철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보다 자신의 고요한 양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후회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다만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않기를 바란다. 그 문장은 마치 긴 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한숨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은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후회를 알기에 지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남의 시선, 돈, 명예, 관계, 그 어떤 것도 결국 사라지지만 기준만은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늦게 피워도 결코 시들지 않는다. 그 말처럼 진짜 인생은 빨리 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향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길목에 있든 후회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후회는 당신 안에 아직 배움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준은 인생의 속도를 늦추지만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후회는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람은 늦게 깨닫는다. 그러나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현재를 향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평안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지금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제 아실 겁니다. 후회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정약용은 평생을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린다. 기준이 서면 인생은 저절로 바로 선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도 단 하나의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그 기준이 앞으로의 후회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댓글에 당신이 세우고 싶은 삶의 기준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삶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